네, 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는 시간입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M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광섭입니다. 네. 제가 이제 오프닝 때 네. 그 S&P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사상 네. 최고치 뭐 뚫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좀 야속하게 계속 박스권을 네. 유지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뭐 이번 주 좀 기세가 좋았는데 반등 국면이 또 마무리되는 거 아닌지 이 시각 증시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저희들이 좀 약간 심도 있게 다뤘던 원전 관련주들이 네.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앞서 사실 미국 시장은 꾸역꾸역 네. 또 위기가 와도 뭔가 뉴스가 보도되면서 올라가는 부분. 뭐 제조업체도 굉장히 잘 나왔었고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사실은 커플링이 뭐 하루 이틀 정도만 진행이 되고 거의 지금 디커플링 현상들이 우리나라와 짙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까지 지수 자체가 상승이 나왔잖아요.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양시장이. 네. 특히 이제 8월 30일 날은 또 이 월말에 대한 기저 효과, 그 뭔가 리밸런싱 관련된 부분이죠.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좀 나왔었고, 그리고 사실은 조금 올라갔다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이제 슈퍼 예산 관련된 부분들이 좀 겸사겸사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은 하루 이틀 정도 더 올라갈 자리에서 하루 만에 다 올려버려서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저는 지금 일단 차익 실현 물량들이 외국인 기관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제 지수와 연동된 종목이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고 했는데 이 종목들이 조금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오늘도 팔고 있죠. 마찬가지로. 네. 하지만 그래도 사는 업종을 또 산다.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주 위주로 조금 매수세가 조금씩 다시 또 계속 좀 들어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어제 저희가 다뤘던 이제 원전 관련된 부분인데 원전 관련돼서는 저의 개인적인 코멘트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 오늘 조금 눌려야 될 자리가 맞았어요. 아, 네. 그래서 어제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전반적인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는 모습들,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에너지 섹터를 전반적으로 보자라고 리프레시 기준을 또 어제 설정해 드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조금은 원전 관련주가 내일이나 내일모레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조금 크게 좀 급등이 나오는 한전 관련된 그룹주를 위주로 계열사들 위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윗꼬리를 좀 달고 좀 내려오는 모습들,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에너지 섹터 중에서 원전은 조금 뒤로 좀 미루고 지난주에 뭐 수소 풍력이 연달아서 갔잖아요. 네. 7월 중순부터는 2차 전지 섹터가 좀 갔었고 해서 이제는 다음 에너지 섹터가 뭐가 남았을까? 분명히 저는 답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에너지도 네. 전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틀만 보면은 다음은 어디 쪽에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원전 관련돼서 우리 앵커님도 한마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전 관련해서요. 갑자기 훅 들어와서 당황스럽긴 한데 모멘텀이라는 부분들 최근에 이제 아까 저희들도 잠깐 회의 시간에 네, 이게 좋게 보면은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좀 안 좋게 보면은 주도주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네. 아마도 원전 그리고 최근에 얘기하셨던 이제 건설 그리고 뭐 수소 뭐 이런 에너지나 아니면 정책적인 모멘텀을 갖고 가는 것들은 또 한 번 또 순환매식으로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는 좀 저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의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고 오늘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네. 포인트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랫동안 이제 앉아서 기다린 이 투자 시스펙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분께서 이제 막 질문을 많이 주셔갖고 소외되지 않고 제가 빨리 소환했습니다. 할까 말까 했는데요. 듣겠습니다. 네. 네. 일단 아까 포인트 얘기하실 때 경기주 얘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새로 고침은 소비주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소비주 하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보통 증시에서는 경기 민감주하고 필수 소비재 이렇게 보는데 예전에는 경기 민감주는 경기가 좋을 때 사이클을 타는 이를테면 유통, 화장품, 자동차도 포함이 돼 있고 미디어, 뭐 카지노 네. 제가 요새 카지노 너무 많이 얘기하지만 그때 카지노 있고 필수 소비재는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음식료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렇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같이 엮여 있는 모습이에요. 소비주라고 해서 일단 오늘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얘기도 나오고 소비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광범위하게 얘기 나눠볼까요?
일단은 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아직 줄어들고 있지 않는 범위가 그렇죠. 좀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1,900명이 넘었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좀 들려왔었죠. 네. 그리고 지금 뭐 특별 이제 방역본부에서는 또 이제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한 3주 뒤면 추석 연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라서 방역 수칙 또 방역 대책 관련된 부분들 지금 발표 아마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추석 때 이제 가족 모임을 6에서 8인 정도로 한정하겠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구정 때, 그러니까 설 때보다는 조금은 완화된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백신 접종률이 이제 1차 접종률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네. 그런 거 볼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소비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음식료든 간에 뭐 섬유, 의료 네. 그쪽이 그렇게 뭐 엄청 뭐 오늘 원전 관련주처럼 뭐 급등이 나오는 랠리는 아니지만은 네. 조금씩은 뭔가 자리를 잡는 듯한 뭐 바닥을 뭔가 다지는 듯한 좀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섬유 의복 관련주들이 있겠지만 뭐 필라홀딩스도 굉장히 이전에 한번 백신 접종과 맞물려서 굉장히 좀 핫했었고 뭐 미국 관련된 부분도 있었겠죠. 뭐 그 외에도 뭐 한섬이라는 종목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또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지금 그런 종목들이 사실은 지금 제2의 뭐 팬데믹이 온다, 3차 팬데믹이 온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들과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좀 접종 속도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네. 타국가 대비해서 그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좀 기간 조정이 사실은 가격 조정과 더불어서 3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 정도가 나온 상황에서 이제는 뭔가 일주일 동안 좀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은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예. 섹터들이 정말 세분화하면 정말 수십 개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소비주로 오늘 좀 주제를 잡은 부분들은 이 소비주가 결국은 이 물가지수와 굉장히 밀접한 연동이 있는데 네. 오늘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된 부분들, 뭐 생산자 네. 지수 발표됐지만 다시 한번 또 고가를 또 갱신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잠깐 화면을 보면서 조금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네. 화면 볼게요. 여기 좀 화면 보시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치를 마련한 거고요. 바로 인플레이션 기대 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제 물건의 가격이 얼만큼의 기대 수치를 나타내느냐, 얼만큼의 상승률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을 인플레이션 기대 수치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이제 걱정스러웠던 부분들이 조금 이제 현실로 좀 다가오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도 네. 포털 사이트에서 뭐 계란값이 54% 올랐다. 뭐 네. 이런 지금 뭐 이런 자극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 자체가 지금 거의 2.5% 지금 현재 2.4%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전에 18년도의 고점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본다면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이 하락 추세 패턴의 상단선을 돌파하기 일보 직전인데 여기가 좀 넘어가게 되면은 뭔가 인플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걱정을 좀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인플레와 굉장히 연동돼 있을 있는 거는 당연히 물건의 가격 그리고 물건의 가치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주가 상승이 오는데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 불구하고도 지금 보시면 소비 심리 관련 섹터들이 전반적인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물건의 가격과 물건의 서비스 이런 이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돼서 이쪽으로 조금 오늘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몰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네.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소비주로 시작해서 오늘도 빌드업을 또 인플레이션까지 뭐 오늘 그 자세한 얘기 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개인적으로 아울렛을 가봤는데 네. 보통 백화점이나 아울렛 네. 가면 지하 1층 내지 1층이 굉장히 많이 붐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밥 먹는데 식품관, 밥 먹거나 거기만 명품관. 사람이 우글우글이란 표현이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데 네. 최근에 저도 가서 이제 뭐 신발도 사고 뭐 옷까지 하나 샀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연찮게도 의류주들이 괜찮아 보여서 의류주들이 가는 이유가 이제 드디어 조금은 최악인 건 맞지만 네. 이제 드디어 뭔가 새로운 패턴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같이 이제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할 거지만 이따가 의류주나 이런 모멘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사실 이것도 이렇게 경기주다 보니까 네네. 경기주 안에 있는 부분이 소비 섹터 부분들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견입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다. 다시 이제 한번 시작. 오. 말씀을 아, 좀 네. 드리고 싶고 충분히 그러니까 제가 축구 경기를 항상 많이 쉽게 표현해 드리는데 당연히 마찬가지로 전반전 25분 끝난 종목도 있고 이제 전반전을 끝내고 나서 충분히 휴식 타임을 갖고 후반전을 시작하는 종목들도 대거적으로 오늘 많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인플레 시대는 앞서 말씀드린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를 통해서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미국,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결국은 커플링이 되더라도 미국을 좀 추종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통상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 또는 ETF를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좀 볼 수가 있는 척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대표적인 이런 소비주들 한번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예. 일단은 지금 이게 화면에 보이시는 게 지금 이게 이제 일봉인데요. 네. 뭐 엄청 올랐죠. 뭐 조정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네, 네. 추세 자체가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데 이 종목이 뭐냐면 색조 화장품 미국 최대 기업이죠. 에스티 로더라고 아마 여성분들 많이 아실 텐데 에스티 로더의 이 주가 상승 이 추인데요. 예. 뭐 조정이 이때 이제 약간 일시적으로 왔다가 이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이 1월 달이었죠. 12월 말에 1월 달. 그래서 폭발적인 좀 상승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고가를 갱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울트라 뷰티라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올리브영 같은 그런 네네. 이 뷰티 매장인데 통상 이제 미국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이 뷰티 매장 안에서도 이제 뭔가 화장품이라든지 뭐 헤어 손질 같은 거를 좀 할 수 있는 또 시스템이 좀 구축돼 있거든요. 이 종목의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은 당장 커플링이 조금은 안 되고 있어요. 국내 쪽도 비슷하게 뭐 코스메틱 쪽도 마찬가지 전반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그래도 지수가 저는 조금은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고 좀 계속해서 많이 강조드렸는데 정체 국면에서 뭔가 이제 주도 섹터들이 바뀌는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미국 이 대표적인 이 소비주들겠죠. 어찌 보면 제가 지금 코스메틱 화장품 쪽 관련주들을 좀 예를 들어 설명드렸지만 이쪽으로 뭔가 우리도 관심 있게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소비주로서. 그래서 마스크를 벗는다면 그 부분들을 상상해 본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뭔가 수급이 다시 쏠릴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뭐 질문을 하나 하자면은 네. 이 소비주들이 이제 좀 시작을 한다. 그리고 신광수 매니저도 아까 네. 이제 시작을 한다. 의류 업종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런 환경에도 제일 의류 잘 갔던 건 좀 골프 의류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골프류는 만약에 이제 의류 업종이 또 살아나면 더 잘 살아날 수 있을지 좀 너무 궁금합니다. 골프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예. 의류는 어떻게 보면 다들 입잖아요. 어쩔 수 네, 없이 네, 있는데 네. 이게 좀 뭐랄까 과시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약간 이 플랫폼이 뭐 땡땡그램 같은 거 보면 골프 의류를 네. 입고 약간 이제 하는 그런 과시욕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자랑하는 뭔가 약간 그리고 부킹도 되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프와 관련된 비즈니스 그리고 오늘 보시면 뭐 아직은 뭐 주가들이 조금 움직이곤 있지만 그 얼마 전에 나온 자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후실력 선 간지 이래갖고 간지 머리 올리는 게 우선이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은. 그래서 그런 게 보면 의류 관련주 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골프와 관련된 의류, 뭐 이제 화면에도 나갔지만 네.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는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골프를 안 치고 있어가지고. 그래? 이게 골프 실력하고는 상관이 네. 없어요. 그런가요? 네, 찍고 올리는 그거와 관련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심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 그러니까 의류주 얘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까 코스메틱이나 의류주 얘기하고 더불어서 인플레이션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수요가 결국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원재료단에 대한 가격이 정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수요가 네, 살아나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관련 섹터를 보면 예전에는 뭐 원자재 뭐 이런 거 봤었는데 되려 소비재도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해 보시면 그러면 지금 접근해 볼 섹터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이제 섹터로 굳이 따진다면은 약간 좀 음식료 쪽을. 음식료 쪽? 음식료기 지금 좀 아직은 다지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김장을 담근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담근데 잘 담글수록 또 맛은 또 일품이겠죠. 그런 네. 부분들을 좀 표현해 드리고 싶고요. 음식료 쪽은 계속해서 뭐 오리온, 뭐 혜태 제과
여러 가지 롯데, 칠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상반기 때 대부분 이제 가격 인상을 뭐 10년 만에 가격 인상하고 5년 만에 가격 인상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당장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발생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를 보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저는 이제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좀 최대한 눌려 있는 종목들 어느 정도 연간에 이격이 마무리된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과자도 결국은 이제 뭐 밀이나 옥수수 굉장히 네. 밀접한 연동이 돼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 기대 인플레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대한 부분이고 그에 대한 부분들을 파월 연준 의장 역시도 일시적이긴 하지만은 뭐 연말이 내년 초에는 잡힐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얘기는 결국 뭐냐면 올해 연말까지는 인플레를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뭔가 또 단가 인상이 또 추가적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료 쪽이 아직 안 움직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필수 소비재겠죠. 이쪽은. 그래서 그쪽을 조금 우리는 관심 있게 조금 적극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리오프닝 관련해서 예전에는 그냥 뭐 코로나 피해주 이런 식으로만 네, 맞습니다. 인식이 돼 있었는데 1년 이상 가까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의류나 화장품 더불어서 음식료 업종들도 소위 말하는 모멘텀이 생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게 다 좋아지는 쪽에만 베팅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뭐 성장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 아직 악재가 있는 쪽은 어디냐? 그렇다면 악재가 해소되면 무조건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의류나 화장품 보는 것 같고 네. 음식료도 원재료 단의 어떤 코스트, 즉 비용이 높아져 있는데 이거 가격 인상했고 앞으로 이게 조금씩 둔화되면 마진, 이익률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음식료를 보는 분위기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요 세로 고침에서 리플래시 기준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조금 유의해야 될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기준점에서. 기준. 예, 그래서 네. 뭐 음식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갑작스럽게 또 악재가 또 돌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약간의 좀 정치적인 리스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 관련된 이 B2C 기업들을 조금은 우리는 아직까지는 유의해야 된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 뭐 게임이 뭐 마약이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뭐 팬덤 문화에 대해서도 제재도 가하고 네. 전반적으로 제재를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자국 기업을 계속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좀 홍콩이라든지 중상해 뭐 심천까지 다 지금 대부분 거의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씩 좀 올라오는 분위기인데 조금 시기상조다. 이게 중국 관련주들 그러니까 네. 중국과 조금 이제 이런 또 이 수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은 조금은 아직은 고려하자. 근데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전에도 03년도, 04년도 초반에 당시에도 이때 당시에도 그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치솟고 있을 때 중국에서도 제재를 걸었어요. 전반적으로 가격 안정, 그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규제 카드가 나온다면은 조금은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조금 요 뉴스 혹시나 보도가 될 뉴스를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낫고요. 단기적으로는 또 이제 9월 다음 주부터겠죠. 또 재난지원금 관련된 부분들도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보복 소비 관련된 부분들까지 좀 겸사겸사 볼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저는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PD 종목 들어가기 전에 댓글 먼저 좀 읽고 들어갈게요. 네. 연전연숙님께서 저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더블 S 리프레시 참 좋아요. 네, 신매니저님, 강아나운서님, 그리고 중심을 딱 잡아주시는 앵커님. 이제 얼굴 많이 자연스러워지셨음 이렇게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주변에서 봐도 근데 요새 많이 좀 네, 그래요? 편안해지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좀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네. 조금은 편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아이디어를 준다는 생각에서 계속 긴장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더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소속감이 요새 좀 있다 보니까 네. 또 3명이잖아요. 삼국지가 요새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요? 유비, 관우, 장비. 그래요? 언제 유비와 한번 도원결이라도 저희 한번 해서 네. 태어난 건 달라도 죽는 건 같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PT 종목 가기 전에 리뷰부터 그렇죠.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신광선 매니저님의 이 한국 최강이 와, 목표가 200원 딱 모자랐어요. 200원 모자름. 네. 아쉽네요. 이게 네. 한국철강이 11,000원인데 오늘 네. 고가가 1,800원인데요.
사실 그래가지고 아까 강한호 선수한테 200원 좀 달라고 아. 얘기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농담하면서 넘쳤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천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어쨌든 한국철강이 사실 저는 이제 이 관점이 뭐냐면 좀 과대 낙폭이었어요. 과대 낙폭인데 화면 보면서 간단하게 조금 기술적으로만 리뷰를 좀 도와드리면 저는 일단은 조금 보유 의견을 좀 더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3차 비축분 관련된 부분들 이제 아마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말에 이제 진행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비축분을 계속 푼다는 자체는 이 관련된 이 철강 원자재 가격이 중국 내에서 지금 잘 안 잡히는 듯한 뉘앙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종목을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 뭐 계속 추세 상승이 이어지면서 뭐 거의 조정도 없이 네. 요 라인을 타고 가면서 조정이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무난하게 지금 뭐 하루 2% 3%씩 축축축 올라가는 모습 좀 보이는데 이 종목은 조금 이제 익절 라인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익절 라인을 저는 만 원 선으로 좀 할게요. 만 원 선으로 익절 라인을 제시해 드리고요. 네. 목표가가 200원 남았지만은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을 하겠습니다. 상향을 좀 해가지고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된다고 보고 있어서 이 종목 목표 가격을 12,000원까지 네. 좀 2차 목표가를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사실 뭐 1차 목표가 달성한 거나 다름없다고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200원 정도 차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익절 라인 혹시나 관심 있게 보신 분 중에서 익절 라인 만 원 선이 끼지 않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12,000원까지 추가적인 이 구간에서 12에서 13%의 또 기대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국철강 수익 축하드리고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익절가가 이제 10,000원이라는 점 먼저 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PT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정박자입니다. 네. 드디어. 그냥 갈까 말까가 아니고 네.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주이고요. 네.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 업체를 가지고 네. 나는데요. 종목명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 조금 긴데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종목을 네.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287410이라는 네. 종목이 있고요. 제이시스 메디칼 최근 주가 상승이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나왔고요. 지수가 사실은 11거래 연속 하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 상승 추세를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뭐 아시아 중심의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성장이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고요. 최근에 이 기업이 또 북미 지역에도 수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리서치 조사기관에 따르면 2025년까지 이 미용기기 시장이 약 225억 달러 시장 규모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돼서 사실은 저는 위드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로 단기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가 최근에 조금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 외국계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목표가를 10,000원 이상으로 계속 상향하고 있거든요. 네. 그에 대한 이유가 바로 포텐자. 고주파 의료기기인데 이게 통상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흉터라든지 여드름 이 치료에 쓰이는데 통상 이제 이 주사바늘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해서 좀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얇은 이 니들 주사를 활용해서 고주파를 쏴서 이에 대한 상처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강남이라든지 유명 그런 피부과를 보면은 대부분 이 회사에서 만든 포텐자 의료기기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아마 사용하신 분도 계실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 지금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지금 수출 관련된 부분들까지 좀 겸사겸사 좀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굉장히 호조세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또 그와 관련된 포텐자보다도 그 외에 또 의료기기, 미용기기가 있는데 또 항상 이제 이 부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카트리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니들 관련된 부분들도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당 이렇게 교체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 지금 굉장히 진출해서 선점을 하고 있거든요. 미용기기 쪽에서. 그래서 아마 이 부품 수출 관련된 부분들도 매출적인 부분들이 달성을 증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빠르게 가격 전략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현재가 8,020원인데 8,020원에 저는 실시간으로 수익률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편입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조심스럽게 신고가 한번 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500원 정도로 기대 수익률 한 23% 나오는 지점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예. 손절가는 기대 수익률 대비해서 조금은 타이트하게
7,300원. 여기 가까이 보시면 갭 자리거든요. 이 갭이 예. 뜬 자리인데 이 자리를 깨지지 않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9,500원 정도까지 신고가 한번 달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이시스 메디칼, 포텐자 관련된 부분들과 여러 가지 매출적인 증진이 예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의료 미용기기 수혜주로서 굉장히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이시스 메디칼 목표가 9,500원, 손절가 7,3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